이쯤 되면 요동친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물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스값이 저렴하다고 하는 이곳 A 종류서에서도 조차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는데, 가스값이 이렇게 오를 때는 솟구치솟이 치솟듯이 올라가는데 왜 시장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가일까요? 어떤 원칙, 어떤 시장의 원리가 가스값을 정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우승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요. 미국 자동차협회 AAA 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경에 일반 등급 가솔린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4.305달러에서 2월의 평균 가격 3.15달러보다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2.87달러에서 그만큼 올라갔고 거의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또한 그 2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 CPI에 따르면은 그 에너지 가격, 특별히 이 가솔린 가격이 전년 대비 38%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부 지역,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그 상대 가격이 가장 많이 그렇게 올랐는데요. 그 일반 등급 가솔린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캘리포니아에서 5.77달러로 가장 높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가솔린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08년 7월 이후에 14년 만의 일인데요. 이와 같이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경제 이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그러한 현상 속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이와 같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그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러한 전쟁의 영향에 의해서 그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반면에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현상 속에서 양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그 원인의 한 가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의 빅3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물론 매장량에 있어서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많습니다만은 이 세 나라가 빅3인데요. 사우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페크, 그 석유 수출국 기구가 증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증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고, 또 미국은 셰일 오일 셰일 오일 생산, 다시 말해서 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과 또 가스를 뽑아내는 그러한 신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은 석유를 산출하는 그런 산유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렇게 글로벌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일종의 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는 그런 조치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원유 수급에 있어서 공급을 줄여나가는, 급격히 줄여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그 현상을 첫 번째로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러시아 자체로 인한 것인데,
유럽 국가들에 대한 그 천연가스를 사실은 러시아가 많이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중단하는 사태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많은 유럽의 특히 나토 가입국의 이러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경제 제재를 조치를 취하는 그 상대 급부로서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아서 이 서유럽 국가들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대체 자원으로서 이 유럽 국가들에서 원유, 즉 석유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가스 중단은 결국 유럽 사람들에게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 없고 또 겨울에는 난방을 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대신해서 가스 공급원을 세계적으로 찾아 나가는 가운데서 특별히 그 대체 에너지로서 이 원유에 대한 수입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또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2월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페크 그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이번에 유가 상승은 이것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러한 요소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끝나면은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하여서 그 오펙에서는 그 증산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비록 유가가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세계적으로 그 유가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만약에 지금 가격을 내린다면 더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해서 이 오페크 산유 그 석유 수출국 기구들에서는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돌아보면은 유가에 안정을 취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증산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함으로써 현재로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이렇게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세 번째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전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국가들에게서 그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한 그러한 상태에서 총수요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각국마다 많이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에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많이들 이자율을 높이고 기준금리를 높여가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투기적인 국제적인 그러한 자본이 금융시장 그 금융자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실물 자산에 더 매력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가상화폐까지도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약화된 가격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또 이 팬데믹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국제 투자자들은 이 실물 부분이야 특별히 원유 같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원유의 가격이 또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급등하는 그러한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인한 그러한 대체 에너지 개발 그것이 원유로 몰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유국들의 증산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국제 자본은 이 실물 자산 쪽, 원유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을 몸에 와닿는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우순 교수님, 현재 치솟고 있는 휘발유 가격은 언제쯤 안정세로 돌아서게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지난 4월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유례 없는 유가 상승을 비롯한 물가 상승은 푸틴 대통령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향후 6개월 동안 미국의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3천만 배럴의 그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그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정도 공급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 줄어들었던 러시아의 하루 평균 생산량 300만 배럴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에 이렇게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6월부터는 오일 OSP, 즉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에 배럴당 4.95달러였던 것이 5월에는 9.35달러로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6월 달에는 이제 4.4달러 정도로 낮출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그 가격의 선도주자로서 이렇게 그 오일 그 OSP를 내리게 되면은 나머지 상유국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후발주자로서 따라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발표를 믿고서 좀 기대해 볼 것은 6월에 원유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가 전쟁이 끝나서 풀려지는 그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상당히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 원유의 그 계속되는 그 고공행진은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전쟁이 종식되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그리고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그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옛날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안정세를 취하게 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당분간은 이와 같은 그 고공행진하고 있는 유가, 이것이 아마도 6달러 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6달러 선까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5달러 선에서 좀 더 내려가는 그러한 정도로 대체적으로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